3년 전 제주엔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게 될 때 세심하게 다뤄야 할 건축가들의 시선에서 상세한 계획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주도가 어떻게 도시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공공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방향이 확실하게 더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단절이 아닌 열린 건축, 소유가 아닌 공유하는 건축, 공공건축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여정에 함께한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제주의 미래를 그리는 공공건축가라 부릅니다. 많은 건축 활동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건축 활동들이 제주도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또는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너무 상업적으로 그리고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요. 공유에 대한 개념이 들어간 건축물들이 많아야 좋은 건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람은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제주 도심의 꽃, 삼다공원이 그 증거죠. 도민들이 누구나 좀 쉽게 좀 찾아올 수 있고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삶 속에 건강과 좀 휴식이 같이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좀 조성하고자 지금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무와 그 계절화를 좀 식재하고 공원 속에 그 산책로라든가 건강을 위한 쉼터 이런 걸 조성해서 생활 속 가까이에서 휴식과 힐링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행사 등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복합 공간으로 조성해서 도민들이 편안하고 자연과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질적으로 더 좋은 그런 삼다공원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설레입니다. 더 되면은 아무래도 이곳 주민을 비롯해서 또 관광객들 또 여기는 공항하고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그 지역 경제 유발 효과라든가 또 관광객들에게 호감이 가는 좋은 그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4 한천교도 있습니다. 단절된 길, 위험한 길에서 누구나 걷고 싶은 길로 탈바꿈됐죠. 공공건축가의 제안과 주민들의 관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기 그전에는 그 차량이랑 인도가 구분이 되지 않아서 엄청 이제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차도랑 인도랑 이제 구분이 딱 되니까 일단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역 다니면서 이 내천, 그 생태하천을 좀 구경하면서 걸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불편한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 갖고 되게 편하네요. 이것이 바로 공공건축가가 존재하는 이유. 그 바람을 담아 우리의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모였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고 또 달라졌는데요. 판넬을 두 개씩 만들어서 한라산 북쪽에서 전시하려고 단 하나, 공공건축이 가진 의미만큼은 그대로입니다. 나와 너가 아닌 우리가 중심이죠. 공공건축인 경우에는 개인적인 그 어떤 특징이라든가 개인적인 의지, 개인적인 철학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거를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동체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어떤 걸 공유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오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접근하는 거에서부터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요구가 뭐냐 그런 걸 이해하고 접근하려고 하면 질적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질적 조사의 대표적인 방법이 인터뷰예요. 이번 공공건축의 핵심 주제는 바로 마을. 좀 더 깊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서귀포시 서홍동으로 향합니다. 이 길이 흑담솔로라고 합니다.
이 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길은 사실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아주 역사가 오래된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 심어져 있는 이 소나무는 역사가 한 115년 정도 된 그런 아주 오래된 그 소나무기도 하고요. 여기에 도시화가 급격히 일어나면서 길을 넓히지 못한 상태에서 집들이 들어섰고, 그러다 보니 보행로랄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지금 이 현장을 보시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길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우리 공공건축가에서 이 길을 어떻게 이제 풀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공공건축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현재의 어떤 공공성의 이 기능은 충분히 있는데 최근 들어서 상성된 도시의 형태가 아니다 보니 어떤 차도나 보행이 공간이 필요한 수요가 지금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과정에도 어르신들도 많이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까지 보행에 지금 많이 안전에 위협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공간을 재구성하고 그것이 이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공공건축가가 마을의 발전과 고민을 함께 해결해주고 찾아가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는 있으나 보행로가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있으나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서흥동 마을인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 흑담솔로의 문제점이랄지 뭐 그런 평소에 느낀 점들 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골목길에 요즘은 학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공부방 같은 경우 애들은 그냥 끝나면 뛰쳐나오잖아요. 근데 담이 있어서 뛰쳐나올 경우에 차들이 그걸 애들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는 지인분 저 딸도 나오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가 지금 3학년인데 아직도 혼자 학교를 못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차가 오는 가는 차가 마주청 할 때는 우리가 이쪽을 붙여 오는데 지나오지 못할 때가 많아. 그리고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이게 밀고 다니는 휠체어 같은 그런 거 하고 다니실 때도 차랑 이게 사이가 너무 같아가지고 막 뒤에서나 옆에서 보기 아슬아슬할 정도로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되게 자주 목격을 했어요. 변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 바람을 위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상태를 보려고 갔었고 뭐 생각했던 것만큼 지금 되게 혼잡합니다. 특히 이제 보행로가 문제점을 없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계획안을 구상한 거죠. 학생들이 되게 이제 안전상 이제 위험에 노출돼 있고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는 그 흑담솔로와 서기 북초를 이제 경계를 짓는 소나무의 울타리들이 너무 이제 높게 돼 있습니다. 거의 담장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봤을 때는 되게 엄청난 담장이겠죠. 그래서 그런 담장들을 좀 걷어내고 그 경계를 허물어서 계단형의 그 일종의 포켓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자연스럽게 차들이 다닐 때나 그 교통량이 많을 때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간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은 그 담장을 울타리를 허무는 그런 작업을 우선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서귀포를 맡은 또 다른 공공건축가들. 그들이 그리는 마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네, 저는 서귀포의 설동산 마을을 선택을 했습니다. 설동산 마을에서 역사문화 자원 개선을 통해서 설동산 마을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역사문화 자원들에 대한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서귀포 원도심 마을은 이중섭 미술관도 있고요. 그 밑으로 해안가 쪽으로 가다 보면 고영우 화백의 집이 굉장히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서귀진지, 그리고 더 밑으로 가다 보면 근대 문화 자원인 우에노 병원 혹은 이제 근현대 시기에 지어진 우수한 건축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귀포 지역의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설동산과 그 서귀동을
지역으로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저는 제주도나 서귀포 출신이 아님에도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보여지는 독특한 건축적인 양식과 그런 문화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서귀포의 2층 양옥집에 많이 보여지는 나선 계단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건축적 의미를 좀 탐구하고 싶었던 게 이번 공공건축에 제가 다루었던 주제였습니다. 안덕과 대정 지역 중에서 안덕 면사무소 소재지이기도 한 화순리를 맡았는데요. 항상 그냥 제가 무심코 지나치던 곳을 이제 조금 유심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고, 뭔가 좀 거창하고 시각적으로 뭐랄까 화려한 어떤, 그리고 꼭 도움이 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게 사실 이 작업 전의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하지만 땅을 찾아보고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의 얘기를 듣고 작업을 진행해 보니까 일단 그런 그 시각적으로 큰 공간보다 우리가 이제 걷고 있는 그 가로 공간이라든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번엔 다른 지역으로 떠나봅니다. 뛰어난 명소들이 모여있는 제주 동부. 그 중에서도 오랜 삶의 흔적이 담긴 건입동이 그 주인공이죠. 역사가 숨쉬는 옛길, 문화가 스며있는 동네. 그것이 공공건축가가 이곳을 주목한 이유입니다. 지금 있는 이곳이 지금 건입동과 일도이동의 경계인데요. 맞은편에 보면 그 과거에 제주성이 있었고 그 제주성에 동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곳에 옛길을 조금 더 기억을 되살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의미 있게 좀 활용을 하면서 옛길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제가 오늘 마을 조사를 하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태고, 이 또 비석거리의 끝에 가보면 골목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되살려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제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이라서 그걸 위해서 사람들과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마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건입동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고,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여기서 장사 얼마나 하셨나 씨? 40년 넘었어요. 잘도 오래 하셨다. 예. 여기서만 40년 하신 거잖아요. 예, 이 자리만 했어요. 이 자리만. 그 전에는 잘 되신데 이제는 아예.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상인들의 한숨. 과거 소통의 공간이었던 시장은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두 사람이라도 더 오지 않을까? 안 되는데 그거 허여. 옛길에 붙어있는 골목시장은 옛날 주정공장 사택이 이 길 건너편에 있었을 때부터 이 지역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장 역할을 했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또 활용을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동무시장이 생겨나고 그리고 대형 마트들이 생겨나면서 지금은 몇 가게가 안 남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쇠퇴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오전에 그 건입동 현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과거 제주성의 동문에 위치한 어떤 그 길인데, 제주성 안에 있는 성안길과 이쪽 현존하는 옛길의 이 비석거리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형태를 갖고 있고, 굉장히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제주 동부 공공건축가들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좀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 의견,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반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뭐 그 외에 이제 오래된 도시들 많으니까 그런 데도 한번 가서 견학하고 그 사례를 좀 첨부하면 좀 더 괜찮은 계획안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제가 그 다양한 사례들을 먼저 좀 리서치를 좀 하고, 만약에 그게 가서 직접 보고 도움이 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하면 직접 답사를 좀 하면서 그 사례들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변화의 바람, 그 바람을 타고 서울로 향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장위동 골목은 별명이 참 많은데요. 연주한 골목, 나무담 골목, 쉬어가는 골목. 모두 따뜻하고 푸근한 이름입니다. 보면은 도로폭이 약 한 2m가 조금 넘어 보이긴 하는데 되게 좁은 골목에 만약에 이게 담장이 이만큼 높았으면 아마도 지금 낮인데 아마도 햇볕이 조금 덜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골목길 재생을 하면서 담장 높이를 한 1m 정도 지금 낮춘 지금 현황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낮은 담장을 통해서 골목에 있는 사람들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좁은 도로폭에 이렇게 담장을 한 30cm 정도를 현재 이렇게 뒤로 셋백을 시키고 거기에 정리되지 않은 이 벽 마감을 이렇게 목재로 좀 정리를 한 내용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작은 이 벤치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경 같은 어떤 이러한 그 플랜트 박스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오히려 이 골목길에 활기를 좀 불어넣고 분위기를 되게 지금 친숙하고 밝은 분위기로 그렇게 탈바꿈된 어떤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생기를 불어넣고 삭막한 골목에 푸르름을 심은 겁니다. 어떤가요? 눈부신 변화가 느껴지나요? 지저분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는 너무 깨끗해서 사람도 그 골목에는 조금 그전에는 위험해서 사람도 잘 안 다니고 조금 그렇게 했는데 거기를 싹 그렇게 단장을 해놓으니까 이제 사람도 다니고 애들도 그쪽으로 많이 집길이라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한 곳. 강북구에 위치한 수유동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곳에 특별한 시장이 있기 때문이죠. 장미가 만개했던 시절의 기억을 간직한 곳. 40년이란 역사를 품고 다시 날아오르는 곳. 장미원 골목시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여기에서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저는 지금 한 8년 반 정도 됐습니다.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이 장미원 골목시장이 그 상인들의 어떤 그 자발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개선되는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복개가 되면서 이제 통로가 되고 그때부터 더 이제 활성화됐던 시장이었는데 어느 순간 조금 교통 편의가 양쪽으로 좀 벌어지면서 손님들이 일리 안 댕기기 시작해서 위기감을 느껴서 이제 그때부터 젊은 사람들끼리 더 똘똘 뭉쳐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해보자 해서 이제 이런저런 계기가 마련되고 지원도 좀 있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저 초입 쪽에 보면은 이렇게 시장을 안내하는 안내판 같은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보니까 가판대 같은 것들도 좀 정리된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그 상인들이 노력한 어떤 결과. 그렇죠. 구청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분들, 뭐 시의원, 구의원분들 다 협조를 해주셔서 여기 시장을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좀 도와주자라는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많이 이쁘게 봐주셔서 관공서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활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물건도 깨끗해지고 진짜 이 도로도 엄청 깨끗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여튼 시골스러움이 있어요, 여기는. 정스러움이 있다고, 정스러움이. 아니 우리가 30년 넘게 살았는데 정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여기는. 서울을 다녀온 후 공공건축가는 더 바빠졌습니다.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 건입동의 미래를 그려야 하기 때문이죠. 조만간 앞두고 있는 그 중간 발표에 조금 더 마무리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답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골목길 재생 사례라든지 골목시장 재생 사례들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들을 사례로 조금 반영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높은 담장들이 이제 굉장히 좀 칙칙한 분위기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로에서 그 일정 부분을 좀 셋백을 시켜서 조경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친숙한 녹색 공간을 좀 제공을 하고 그리고 바닥에 있는 페이빙을 이제 바꾸면서 옛길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을 좀 주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목시장 쪽은 현재 굉장히 어두운 그 장막 같은 것들이 덮여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투명한 어떤 재질로 햇빛이 정말 잘 들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가판대 같은 것들을 이제 좀 규격화해서 정리를 하면서 쾌적한 어떤 그 플리마켓 형식의 어떤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제안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중간 점검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39명의 공공건축가가 모두 모여 그동안 준비해온 마을 공공건축의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죠. 그 중에서 이제 5일장, 함덕 5일장과 고도물, 그리고 해수욕장, 그다음에 방파제, 그 사이에 있는 주차장, 이 공간을 중심으로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을 이어갑니다. 주민과 함께 그려보는 마을 공공건축, 또 어떤 마을이 변화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보였고 공적인 공간 부분은 이제 자유롭게 이제 공공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웨이파운딩의 형태를 서클화 해가지고 그 서클이 뭐 벤치도 되고 그리고 기댈 수 있는 공간도 되고 하나의 화면 공간도 되고 그런 식으로 사람 그 놀이 공간, 놀이 시설도 되고 아이들 및 어른들이 쉽게 접근해서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기대어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공공 공간을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그 구자읍 송당리에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그 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하고 그 앞에 있는 저류지 커다란 한 2,500평 정도 되는 저류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계획해봤습니다. 지상으로 다 노출이 돼 있어서 이제 쓰레기들이 넘쳐나면 보기가 싫고 다른 뭐 야생동물도 와서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땅 속으로 용량을 좀 더 키우고 땅 속으로 어느 정도 담으면 그래도 밖에서 보이는 거는 그래도 덜 더럽거나 이제 그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이번엔 몸을 돌려 제주 서부로 향합니다. 그곳은 특히 서부의 숨골이라 불리는 한경면이 있죠. 한경면의 또 다른 특징은 사라진 학교가 많다는 것. 가장 대표적인 곳이 신창중학교입니다. 마을에 어떤 필요한 공공공간을 마련할 때 신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좀 재활용하거나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창리 마을 같은 경우는 이 폐교된 학교가 아직도 잘 남아 있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그 공간들을 조금 더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둘러보고자 합니다. 1950년에 개교하여 1998년에 이전된 신창중학교. 이곳은 대안학교로 또 작은 도서관으로 변경되며 그 명맥을 힘겹게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옛일. 지금은 그야말로 황폐하게 버려졌죠. 마을에서 이 폐교된 공간은 굉장히 중심 공간이었는데 지금 아무런 프로그램 이용 없이 방치되어 있는 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특히 저 돌집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교육청에서 지원 사업으로 해서 좀 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용할지 또 이 외부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 건축가로 활동하면서 주민들을 좀 만나보고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예술곳 산양. 폐교된 산양초등학교에 다시 숨을 불어넣은 것이죠. 예술가에겐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겐 좀 더 가까이 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곳. 그야말로 복합 창작 공간인 셈입니다. 전시 공간으로 바뀌게 되면서 마을 주민분들은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역분들께서 초창기 20년도에 바라봐온 예술고 산양보다는 지금은 더 관심도 많으시고 많이 찾아주시고 또 활용도 많이 해주시고 직접 홍보까지 해주시면서 이제 지역하고는 계속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물관으로 또 영화관으로 변신한 폐교도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외관만큼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소죠. 사무장님, 여기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도미토리나 뭐 시네마 같은 네. 경우는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 유치한 저 프로젝트성의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선 카페는 카페대로 이제 운영하고, 아카데미는 학교다 보니까 약간 그 공예 쪽으로 계속 여러 수업을 열어서 뭐 마을 분들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좀 지원을 받아서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수업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사무장님이 폐교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주도의 다른 곳의 폐교를 좀 어떻게 좀 활용했으면 좋을지 좀 그렇게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지원이 계속된다면 약간 항상 초등학교는 마을의 거의 중심부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를 좀 공원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약간 문화 콘텐츠나 뭐 이런 박물관, 미술관 작게 크지 않아도 그리고 뭐 도서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항상 문제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가능한가. 지속 가능하게.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버려진 폐교의 화려한 변신. 주민들은 상상만 해도 벌써 가슴이 뜁니다.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공공건축가하고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창규 우리 공공건축관님께서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뭐 폐교된다든가 어떤 그런 쪽에 자기네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고 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지금 아까 얘기를 해봤듯이 하면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우리가 뭐 그 동네에서 뭐 사람들은 잠깐 그런 거에서는 좀 감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교육을 하던 곳이라서 그게 배움이라는 게 뭐 20세나 뭐 30세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노인이든 아니면 정말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아이들도, 그래서 그 공간에서 좀 어떤 각자 그런 배움의 욕구들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남은 것은 공공건축가의 일. 사라진 학교가 다시 온기를 머금고 마을의 중심 공간이 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신창중학교는 주민들 인터뷰한 내용들을 쭉 천천히 보다 보니까 그 마을 그 폐교된 학교를 다시 조금 사용하자라는 의견이 많았고, 특히 노인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노인 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아이들이 와서 쓸 수 있는 이 다목적 공간으로 좀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운동장의 그 넓은 공간은
이제 어시광장이라고 해서 서귀포에 그 황토로 이렇게 잘 조성된 광장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조금 비슷하게 해서 노인분들이 와서 이렇게 황토길을 밟으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그 옆쪽으로 이렇게 모두의 정원이라고 해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갖고 있는 정원을 구성을 해가지고요, 주민들이 와서 산책도 할 수 있게 이 학교 자체를 이렇게 산책 코스처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뭔가 처음부터 완결적으로 이 폐교를 다 공간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고 추후에라도 조금 더 그 상황에 맞게 중축하거나 변형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염두에 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 서부를 맡은 또 다른 공공건축가들. 그들이 그리는 마을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예, 저는 에어룹을 담당하고 있고요. 에어룹 중에서도 에얼리 마을에 대해서 이번에 다루게 되었는데요. 그 에얼리 마을에서 그 에얼리 해안가 변에 있는 알런이라고 하는 원담이 있는데, 거기랑 이제 에얼항 사이에 있는 그 구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어떤 유휴 공간들을 찾다가 그 어떤 비어져 있는 옥상 공간들이 그 많은데, 그런 공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옥상 공간 안에 어떤 가변적인 시설물로서 그 필요에 따라서 뭔가 조립식 건물을 만들고 어떤 공간들을 만들고 조립과 해체가 용이한 그런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필요와 원하는 시기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바꿀 수도 있고, 그 공간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넣어보면 어떤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 지금 그 옥상 공간들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제안을 했고, 일부는 지금 샘플을 정해서 한 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직접 기존의 옥상에 대한 현황과 그다음 저희가 생각했던 프로그램들을 대입하는 걸로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용담 지역인데요. 이제 마을 건축가로 용담과 도도 지역을 활동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이제 사무실 가까이에 있는 그 용문 로타리의 그 공간을 개선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이제 보행 그 로타리를 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너다니는 이제 보행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이제 로타리가 이제 그 넓다 보니 이제 신호를 이제 교통섬을 거쳐서 이제 2번, 3번 이제 건너가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한 신호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앙에 애매하게 있는 교통섬 영역을 이쪽 한쪽에 이제 그 옛길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제 유휴 공간들을 확장하면서 그곳이 이제 현재 이제 또 바로 인근에 그 한천 그 복개된 구조물들을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연결해 줌으로써 전반적으로 이제 옛길에서부터 그 로타리의 광장을 이제 좀 더 이제 보행자 중심의 이제 광장을 만들어 주고, 그것이 이제 자연으로 좀 뻗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사는 곳을 넘어 삶의 질, 더 나아가 행복의 무게를 결정하는 마을. 그곳에 당신과 함께 내일을 그리는 공공건축가가 있습니다. 이번 공공건축가는 기존의 공공건축가와 가장 다른 점이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떠한 마을에 필요한 공간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공공건축가들이 제안했다는 점에서 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가의 개인적인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민들이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건축가들이 열어서 그거를 우리가 도와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올해는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기까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도시 공간, 주민의 삶이 굉장히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기억과 주민들의 추억을 담는 사람들. 위험과 불편을 허물고 안전과 편리를 쌓는 사람들. 우리의 이름은 마을 공공건축가입니다. 함께 그려나가요. 달라질 마을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더 행복해질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공공건축가는 마을의 것이다.
마을 공공건축가는 마을의 파수꾼이다. 주민 밀착형 공공 건축 솔루션이다.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마을 건축가는 희망이다. 공공 마을 건축가는 당신의 이웃입니다.